갑니다. 자, 2021년도 9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19분. 오늘은 목요일 촬영. 네. 금요일날 일이 좀 많아가지고 스케줄 때문에 목요일날 좀 당겨서 촬영들을 하고, 지난 시간은 2주치를 쪼개가지고 나갔죠. 그렇죠. 네. 뭐 했냐? 여기 HX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근데 고정이니까 그 네임 자막을 주면은 그냥 뭐 ITACN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깨알 같은 홍보. 자, 그런 의미에서 텔레그램의 가치투자 클럽,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텔레그램 주식 돋보기 여러 개의 채널이 있는데, 스톡헌터하고 가치투자 클럽은 같은 채널입니다. 그 운영하시는 분이 자세하게 이제 종목이나 그다음에 평가를 지금 리얼리티하게 해주는 곳은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입니다. 스톡헌터 대박 히트입니다. 뭐 하여튼 잘해. 사실 매크로고 뭐 떠들어 봐야 뭔 의미가 있나. 매크로 해줘 그래도. 아니 해줄게.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우리 얼마나 궁금한데 지금. 알았어. 우리 잘 덱스터 어떻게 되는 거야? 덱스터. 시부랄 덱스터. 갑자기 덱스터 왜? 그게 뭐래? 덱스터 어떻게 된대? 덱스터 잘 된대요. 잘 된대? 잘 되는 덱스터. 지금 뭐 좀 이렇게 눌려 있지만 다음 주에는 덱스터가 또 부흥할 수 있겠다. 부흥할 것 같아. 그지? 그다음에 이제 엠바이오니아는 뭐 차마 얘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지. 왜냐하면 그 민감한 카더라의 소문 정도는 우리가 알아서 걸어두세요 할 수 있지만, 진짜 민감한 것들은 우리도 잘 모르지만 그건 좀 피해 갑시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좋은 것들은 많은 것 같아요. 매크로 얘기는 별거 없어요. 그냥 오락가락이지만 그냥 정책. 지금의 정책, 이따가 또 우리 카카오하고 네이버 얘기를 하겠지만, 현재 정부의 정책이 조금 소란스럽지. 키울 때는 언제고 깨버렸잖아. 그치? 이게 시끄럽습니다. 외국인이 그럼 좀 고깝게 보는 거야. 별로 안 좋게 봐. 그리고 또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정책이나 이것도 약간 조금 갸우뚱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파니까 주가가 좀 밀렸고, 별건 없어요. 또 뭐 부동산 정책이 폭망. 잘 아시겠지만 반포자이가 기사 나왔던 거 짤로 돌아다녔지만 2달 사이에 20억이 올랐어요. 평행에 따라 다르지만 2달에 20억. 부동산 하는 게 낫지. 거기 원유 나왔다고 보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원유 터졌어요, 뭐 유정 터졌어요, 아니면 온천 터졌어요 이거 하잖아. 그거 보고 내가 와 기도 안 차는 거지. 그러면서 기생충에 등장하는 반지하 방은 전세 1억. 미친 겁니다. 부동산은 미쳤어요. 그 콘크리트 박스에 지금 사람들이 과거 네덜란드의 옥자마, 튤립 버블처럼 미쳐가고 있는 거지. 주식시장만 너무 조용한 게 안타깝은데 자꾸 활로를 열어줘야지. 이게 개입을 해가지고 간섭하는 거는 역작용이 너무 많고, 여기서 너무 넘쳐나면 밖으로 빼주면 돼. 우리나라가 잘못하는 거는 해외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주는 게 좋아. 일본은 그거 하거든. 와타나베 부인이 과거에 이제 엔화가 절상이 됐을 때 비싼 엔화를 팔아가지고 밖에 싼 것들을 엄청나게 사들였다. 깔아놨죠.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 터지면은 밖에 이제 엔화가 다시 돌아가서 엔화가 강세되는 뭐 이런 기형적인 구조지만, 일본이 잘한 그 영악하게 했던 거는 전 세계에다 자본을 확 뿌려놓는 짓들을 했지. 우리나라가 그게 잘 안 되는 게, 원화가 결제를 하려면 이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원화로 밖에다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달러로 바꿔야 되고 뭘로 바꿔야 되고, 이 바꾸는 과정들이 지난합니다. 근데 그거를 당국이 괜히 주식시장에 뭐가 어떻고 이런 거보다는 좀 열어주는 거. 이러면은 국가의 격도 높아지고 힘도 커질 텐데, 그러니까 그런 매끄러움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하나 이슈가 되면은 그것만 정치인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카카오와 네이버도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규제가 들어왔죠. 왜 들어왔을 것 같아? 일단은 이제 그거죠. 그냥 밸류에이션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면, 금융주는 아무리 많이 줘도 그렇잖아요. PER을 뭐 10배 뭐 이상 줄 수가 없잖아. 아무리 글로벌리 뭐 성장하는 그렇죠.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면 금융은 10배를 못 주고 핀테크라 그러면 한 30배까지는 줘요. 그죠? 얘들은 100배잖아요. 100배였잖아요. 그러면 100배라는 거는 플랫폼이라는 거죠. 플랫폼이니까 100배를 준 건데, PER를. 그동안 이제 얘들은 금융업이 아니야, 우리는 플랫폼이야 라는 걸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오케이 했는데, 규제를 받으니까 금융업이네?
그러면 그 아이디어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그거를 누가 강조했을까? 누가 이게 우리 표현으로 꼰지른다 그러잖아. 누군가가 정치인들을 자꾸 이렇게 자극하는 거지. 그렇죠. 네. 이 이영수 대표의 그 밸류에이션 평가도 그렇지만 기존 은행들이야, 기존 은행들. 맞아요. 기존의 은행들과 기존의 기득권 금융업자들이 와 좆되게 생겼거든. 카카오와 네이버가 저렇게 영역을 넓혀가면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와 이건 뭐 그냥 밖으로 다 뺏기겠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 쪽에다 자극을 한 거지. 야 이렇게 되면은 대량의 실업이 일어나. 우리 일자리 다 어떡할 거야. 그러면 민심이 들고 일어날 텐데 내년 선거는 큰일 나겠지 않을까? 이렇게 고용이라고 하는 거를 볼모로 맞아요. 인지를 삼아가지고 자극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들고 일어나 이거 핀테크 야 이거 금융 규제해야 돼 이거 너무 방만하게 확장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네. 결국은 이제 정치의 시즌인 거고 내년 대선이니까 그죠? 그게 중요했던 거고 또 하나는 빌미를 줬어요 카카오가. 카카오가 너무 확장. 정말 그거를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정말 못한 거예요. 그동안 이제 너무 잘 나가니까 얘들이 정신을 좀 못 차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빌미를 주면 안 돼요. 일단은 뭐 소비자 생활 물가 택시비 올리고 이런 것들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골목상권. 네, 골목상권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카카오 떡방앗간도 그렇죠. 짓는다 그러고 막. 맞아요. 이거 내가 지어낸 얘기야. 진짜 아니야. 난 잘 몰라. 떡방앗간 관련주도 올라간다 그러다. 몰라. 추석이 다가오니까 네. 추석에 떡국 안 먹나? 안 먹는구나 추석에. 나.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들어온 거는 그거예요. 이제 지금 펀드 보험 같은 금융 상품을 팔잖아요. 카카오에서. 근데 이게 이제 얘들은 우리는 광고하는 거야 라고 해서 규제를 피해갔는데 네. 이제는 금융위에서 야 니네 광고 아니라 중개업이야. 그렇지. 그러면 라이선스 받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지금 금융 쪽에 적극적인 회사는 카카오가 네이버보다 더 적극적이거든요. 카카오는 직접적으로 막 들어가서 금융업을 하고 있고 네이버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하도 많이 혼났잖아요. 그렇죠. 언론 그렇죠. 때문에 예. 뭐. 그 전에 이제 보수 정권 때 많이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소극적이지. 간접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파이낸셜이라는 게 미래에셋하고 같이 해서 이제 이렇게 물고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렇죠. 같이. 같이 물고 들어가고 이제 뭐 지급 결제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 금융권들하고 연합을 해서 이제 하고 카카오는 직접 들어가서 플레이어로 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좀 더 많이 데미지를 받은 건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네, 정치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내년 대선이나 분위기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거대 플랫폼 때릴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칼날 함부로 잡으면 손 잘릴 것 같은데요. 피하자. 네, 피할 그렇게 거- 뭐 네네. 얘기해주면 되지. 뭐 지금 싸다가 훅 들어가다가 이게 그동안 오른 걸 봐야 돼요. 이게 중국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돼지는 살찌는 거를 두려워해야 되고 그리고 투자자는 수익 난 거를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은 뭐 그렇다고 다뭐 준비 많이 했네. 그렇죠. 공포에 매도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예, 그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공교롭게도 보면 1911년도에 그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 미국 석유 시장 80% 점유했었는데 그게 정치권에 딱 걸리면서 40개로 쪼개져 가지고 작살이 났잖아요. 그렇죠. 공중분해 돼. 그렇죠. 딱 지금 110년 지나서 지금 미국 쪽에서 어떤 빵 업체를 중심으로 플랫폼 애들은 이게 지금 스탠다드 오일처럼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거든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세요 지금. 그리고 중국은 플랫폼 완전히 그냥 번 돈 다 기부하게 비자발적 기부를 하게 만들고 있고 이 지금 어떤 전 세계적인 조류이기 때문에 일단 플랫폼에 대한 어떤 멀티플 디레이팅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구글의 사시가 뭐냐면 사악해지지 말자예요. 사악해지지 말자. 네, 사악해지지 말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플랫폼은 클 때는 잘 크지만 이게 독점이 되면 자기들도 모르게 사악해지거든요. 통제하기 어려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암세포처럼 자가 증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건데요. 그게 딱 지금 제동이 걸린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좀 조심. 과도기가 좀 필요하겠네. 설득력이 있다. 아니면 나도 이영수 대표랑 그렇게 사전에 뭐 얘기를 많이 해보진 않아. 왜냐면 이게 합을 맞춰보면은 짜고 치는 것처럼 재미없어요.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그냥 라이브로 터는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야? 모르는 것도 있고 갑자기 이 미쳤나 이게? 이런 것도 있고. 스톡헌터는 최근에 보면 알루미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 3기 예. 이런 거 했었죠. 3기 엠바이오니아는 2주 전에 이야기했는데 대박이 났어. 이거는 이제 엠바이오니아는 네. 우리가 네. 이제 네. 좀 네. 디벨롭을 하고 보고 있는 거지만 그리고 또 지금 뭐 미는 종목들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랑 겹친다고 하는 표현은 그렇지만 녹십자를 또 보고 있네. 녹십자가 상당히 무거웠던 종목인데 녹십자 지금 스톡헌터 그 녀석께서
뭐 얀센하고 뭐 이슈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이 위드 코로나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정부에서는 쓰지 말아달라고 하지만 어차피 다 스케줄은 그렇게 가고 있고 금리 얘기도 그렇죠. 그렇게 해드렸죠. 추석 이후에 이제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풀어야 되죠. 단계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치료제가 등장해야 되거든. 치료제로는 아무래도 경구용 치료제. 진원생명과 그거는 이제 임상 이상 이상, 네. 진입한다고 해서 소식이 나왔고 사실 가장 빠른 거는 지금 머크죠. 머크, 네, 머크의 몰루피라비르인데 머크가 제품을 아마 빠르게 낼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에 나오면은 국내 판권을 누가 가지느냐? 판매사가 HK 이노엔 가능성이 제일 높아. 그래서 HK 이노엔과 HK 이노엔의 지분을 60% 가지고 있는 한국콜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국콜마는 화장품으로 네, 인식이 그렇죠. 돼가지고 사실 그건 잘못된 건데 제조사하고 판매사는 구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제조사는 대부분 한국콜마하고 코스맥스 그리고 또 뭐 한 군데 있지만 여기가 거의 다 생산을 하고 판매사는 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그 제품들 뒤에 딱 까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 나도 화장품을 이제 본장을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잘 지워야 되잖아. 좀 화장하는 남자. 얘도 이제 화장하는 애. 그러면 잘 지워야 됩니다. 네. 잘 지우고 보습이다 이걸 많이 발라야 돼. 한 6가지, 7가지까지 발라. 안 바르면 이마 갈라진단 말이지. 근데 그것들의 제품을 다 뒤집어 보면은 제조사가 거의 다 한국콜마야, 한국콜마. 많이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한국콜마는 나는 좋게 봅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시가총액은 1조 1,000억이 좀 안 되는데 그 HK 이노엔 지분이 60%잖아. HK 이노엔이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이야. 그러면은 한 1조 1,000억. 야, 단순히 딱 하면 1조 1,000억. 자기 시가총액만큼 얘네 회사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1+1이지. 1조 1,000억 주고 한국콜마를 살면은 덤으로 HK 이노엔 1조 1,000억 원 준다. 이런 건데 그건 이제 다 디스카운트 할인해야 그렇죠. 되고 깎아도 순자산 가치는 5천억 원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HK 이노엔은 머크의 여러 가지 기존의 백신들이 있어요. 들어본 제품 중에는 광고한 건데 여성분들 이제 자궁경부암 백신 가다실라인이라고 그 탤런트 이름을 까먹었는데 정경호, 그렇지. 정경호 그분이 이제 광고하는 가다실라인도 머크 겁니다. 근데 그거 판매도 HK 이노엔이 판권이 있지. 하여튼 7가지 백신을 이미 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머크가 그 제품을 내놓으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높다. HK 이노엔이. 그럼 또 이슈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이야기 좀 해야죠. 뭐 양극재 난리 부르스네. 뭐 본방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양복을 입고 온 게 본방송이 끝나자마자 바로 왔기 때문에 뭐 갈아입고 오고 뭐 이런 것도 나도 양복이 불편하거든. 넌 왜 양복 입고 오냐? 그러면 잠바 입고 와요? 잠바 입고 와? 민소매? 민소매? 안 돼. 품격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일단 지금 SK 이노베이션에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간 10.1조 10조 1천억 정도가 이제 납품이 되는데요. 연간으로 그러면 한 3조 3천억씩 따박따박 찍히는 건데 중요한 게 NCM 955 하이니켈. 네네. 하이니켈이 이제 90%까지 가네요. 이제 이거를 가지고 주로 미국 쪽에 납품할 것 같아요. 이제 조지아 공장하고 이제 포드 조인트 벤처 쪽에 이제 물량 담당할 것 같은데 정말 2차 전지는 안 죽겠다. 와 정말 이제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정말 어지러지하거든요. 아까 뭐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땡겨온 것도 과하기도 한데도 불구하고 2차 전지나 수소 테마는 죽지 않겠다. 당분간은. 왜냐하면 이게 차기 정권하고도 에너지 정책은 맞물려 들어가는 것 같고 또 굵직하긴 거기에 이제 현대도 있지만 SK가 포전하고 있는 게 나는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태원 회장이 상당히 그 판세를 잘 읽었은 것 같아요. 대관 쪽으로는 대기업 중에 짱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삼성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대관은. 이미 그때 우리 LG화학하고 미국에 소송 났을 때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었잖아. 맞아요. 근데 딜 쳐버린 거 보면은 정말 잘해. 이건 이미 판세 끝난 거야. 근데 이런 판을 읽어야지 돈이 보이거든. 그렇죠. 큰 판을 읽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정말 잘한다. SK 이노베이션이 에코프로 BM에다가 3년간 10조 1천억. 네. 그러면 더 올라요? 재료 노출됐으니까. 일단 재료 노출됐는데 중요한 게 LNF나 다른 이제 양극재 업체들이 또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일단은 에코프로 BM이 이 정도 나왔으면 그러면 LNF도 한 7, 8조짜리 나오겠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얼마 나오겠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병은 중국인데 중국의 CATL 같은 경우는 리튬 인산철 얘기를 하잖아. 리튬 인산철이라는 배터리 양극재 소재의 개념이 이게 이제 함축 에너지 함축이 좀 떨어지니까 아까 얘기했던 NCA, NCM, 니켈 몇 프로 막 이렇게 얘기들이
하거든. 근데 조금 까리해. 중국이 어떻게 달려드느냐. 그리고 또 이제 테슬라라고 하는 그 일론 머스크는 중국하고 친한 것 같아. 우리하고 별로 안 친하고. 그러면은 왜 걔네들이 추구하는 바의 배터리 형태들 이런 것들이 좀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게 LFP 특허가 끝나요. 그지. 네, LFP 특허가 끝나서 리튬 인산철 네. LFP의 특허가 끝나. 네, 특허가 끝나서 이제 그동안 중국이 그 특허료를 내고 중국 내에서만 판다라는 걸 조건으로 그거를 땄거든요. 그런데 개발한 네. 노벨상 받은 사람. 네네 이제 그런데 이제 특허가 끝나서 막 팔 수 있어요. 그래서 LG 화학도 이제 LFP 쪽으로 진출한다고 뜬금없이. 네, 뜬금없이 하는 건데 뭐 전기차 타는 사람 입장에서야 안에 뭐 네모나게 들어가든 동그랗게 들어가든 밑으로 깔리든 뭔 상관이냐 이런 가격만 싸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굳이 그리고 뭐 500km 달릴 필요 있나? 뭐 한 200km 달리고 충전하면 되지 싸면. 우리나라는 이제 네. 그 거리의 기준이 항상 서울 부산 400 근데 뭐 형 서울 부산 언제 한번 가요? 안 가잖아. 비행기 타고 가지 우리.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일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저는 삼원계 국내 배터리 기술이 훨씬 뛰어나고 앞으로 시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가격으로 무식하게 치고 들어오면 LED 작살나는 거 봤잖아요. 그죠? LED가 정말 우리 진짜 신성장 먹거리인 줄 알았어요. 삼성도 그렇게 기대했고 그런데 중국이 가격을 후려치니까 맞아. 답이 없잖아요. 네. 하여튼 그런 잠재적인 복병은 조금 항상 고려는 좀 해야 돼. 네. 기준을 잡아서 가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치 테마주? 프로텍? 프로텍? 프로텍 뭐 재밌는 거 있어? 아 프로텍은 정치 테마주는 아니고요. 디스펜서 전문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이제 그냥 디스펜서라는 게? 접착제 잘 짜는 회사예요. 이렇게 딱딱딱 균일하게 짜서 하는 건데 기존에 뭐 LED 같은 거 이런 데다 하니까 돈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별로 뭐 그러니까 멀티플 많이 못 받았어요. 카메라 모듈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니까. 근데 중요한 게 요즘에는 칩을 수직으로 샀잖아요. 수직으로 쌓으면 중간에 아주 미세한 마이크로 펌퍼를 가지고 회로를 연결해요. 웨이퍼 간. 그러면 여기에 뭘 채워 넣어야 돼. 이게 왜냐면 마이크로 볼들이 이렇게 있으면 피치가 좁아지고 그리고 잘 깨질 거 아니에요. 그죠? 워낙 작으니까. 꾹 눌려져 깨질 수 있잖아. 좀 그러니까 날카롭기도 하고. 그렇죠. 밑에 그래서 뭔가 내용물을 언더필이라고 그러는데요.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방열 기능도 중요해지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해야 돼요. 접착력도 높아져야 되고 그거를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그러니까 TSV 공정 쪽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상. 그래서 이런 쪽으로 수주가 많이 나오고 있고 상반기가 어마무시하게 실적 나왔어요. 그 용재도 중요하지만 그걸 이제 어떻게 붙이느냐의 개념이지. 맞아요. 골고루. 맞습니다. 근데 붙이는 건데 이제 얘가 또 접착제 자체에도 성능이 또 필요해지니까 양면 테이프 같은 거예요. 본드라고 본드라고 생각하시면 본드. 예. 그래서 이제 상반기 매출이 948억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301억 나왔어요. 그 영업이익률이 거의 30%대 나왔죠. 올해 한 550억 이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텍이. 네. 근데 시총이 지금 3,200억밖에. 그러면 이제 싸다. 네. 그리고 얘 자회사가 되게 똘똘해요. 자회사가 마이크로 프렌드라는 업체인데요. 이 마이크로 프렌드 자체도 매력적이에요. 얘는 이제 프로보 카드 업체인데 TSE하고 비슷한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TSE 요즘 왜 이렇게 부러지냐? TSE는 분이 그 CFD 돌려가지고 DNF하고 그 종목 수급이 다 부러진가? 슈퍼게이미 분이 그냥 CFD로 질러가지고 터져가지고 하여튼 뭐 예. 그래서 프로보 카드하고 이제 랜드 디램 쪽에 하는데 기존에 이제 뭐 모바일 디램 쪽 이제 번인 제품이 주력이었는데 이게 이제 서버 쪽으로 확장될 수 있다 그러고요. TSE처럼 그 소켓 개발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밸류에 좀 넣기는 그렇고 쌉니다. 일단 상반기 327억, 영업이익 67억인데 네. 시총 970억. 예, 올해 연간으로 한 130억 나올 수 있어요. 어디가? 마이크로 프렌드가. 그거는 자회사잖아. 그러니까요. 마이크로 프렌드도 좋다고. 미안하다. 남 이야기를 안 들어보고요. 그래서 뭐 프로텍도 좋고 저기 마이크로 프렌드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미 반도체 약간 업데이트 할까요? 변화가 있나요? 네. 한미 반도체가 그동안 좀 이제 말을 아꼈어요. 그 HPSP 지분 25% 인수했잖아요. 그렇지. 그게 이제 HPSP가 중수소 기반으로 이 그 패시베이션 하는 회사거든요. 이게 반도체는 이렇게 나중에 다이를 이렇게 적층하고 나면 이게 알칼리 오염이 많이 돼요. 손에 이렇게 막 묻어날 수도 있고 이게 알칼리 오염이 되면 회로에 데미지를 주는데 그 위에 이렇게 뭔가 살짝 덮어줘요. 보호막? 네, 보호막처럼. 그러니까 EMC 하기 전에. 그걸 이제 패시베이션이라 그러는데 얘들은 중수소를 기반으로 하니까 회로를 살짝 눌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15% 정도 높이를 낮출 수 있어요. 요즘에는 칩을 위로 수직으로 쌓기 때문에 요 높이를 낮춰주는 게 굉장히 고부가가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이 중수소를 기반으로 하면 또 전자 모빌리티를 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 있대요. 예를 들면 이제 레이저 어닐링처럼
그래서 그게 나중에 상용화되면 정말 대박인데 올해 매출이 한 8,9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 영업이익률이 49% 정도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HB테크도 이 회사 인수한다고 막 증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아마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인수할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러면 이 회사는 또 곧 상장이에요. 연말 내년 초쯤에. 근데 진짜 한 1조까지 갈 것 같거든요. 밸류에이션이. 네. 영업이익률이 50%. 그래서 한미반도체 밸류에이션에 이 회사 그 관계사 지분 가치가 전혀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이게 또 인수 가능성까지 또 삼진은 한번 봐달라고. 네, 삼진. 삼진은 이제 하반기 나올 거예요. 이제 저기 자율주행차용 스마트 타이어가 나올 거고 금호 타이어랑 해서 나올 거고요. 그 버스에 적용이 됩니다. 버스에 적용이 되고 타이어 마모 상태나 이런 것들을 통신으로 주어서 IoT로 이제 하는 건데 그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 리모컨하고 IoT 하던 애가 갑자기 자동차 전장 쪽에 하려고 그러니까 테스트 장비도 비싸고 그 시뮬레이션 룸 만드는 것도 비싸고 하니까 그 개발비가 상반기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매출 규모로 보면 작년보다 안 빠졌는데 이익이 좀 약간 좀 슬로우했는데 그거는 개발비 많이 들어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그냥 금호 타이어하고 둘이 하는 거였거든요. 지난번에 네네. 얘기했던. 둘이 하는 거였는데 SKT 통신사는 이야기해드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통신사가 들어와서 이거를 자기들 구독 그 사업처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판이 커졌어요. 그래서 개발비가 더 많이 들어가게 됐고 그리고 금호 타이어하고 그 다음 프로젝트도 같이 하기로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 프로젝트는 완료가 돼서 버스에 적용되고 향후 자율주행차에 적용되는데 향후에는 더 고도화된 스마트 타이어 개발을 또 같이 하게 됐으니까 또 개발비 써야겠죠. 그래서 당분간은 약간 이익은 슬로해질 수 있는데 붙는 그림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이런 것들은 삼진이 이야기 안 할 거예요. 금호 타이어나 SKT나 이런 쪽에서 이슈가 한번 나오면 주가가 빵 뜰 수 있는데요. 그 타이밍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회사 그림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거. 리모컨 회사의 그 저평가 구간을 어느 순간 한 번에 반영해버릴 텐데 그 타이밍을 알 수는 없는 거니까요. 네, 적절하게 이제 이영수 대표가 단점이 너무 빨리 보고 타이밍은 우리 가치 투자 클럽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잘 시류에 맞으니까 빡빡 맞지. 저는 이제 방향성을 좀 그래도 보는 편인데 같이 투자 클럽 네. 내 스톡헌터 또 올라왔는데 지금 배터리 팩 기업들 보내 세방전지, 인지컨트롤스, 이렌텍, 뭐 신성델타테크 이렇게 쭉 있는데 세방전지를 가장 탑픽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재료들은 네이버 카페 스톡헌터 진짜 많이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텔레그램의 가치 투자 클럽과 텔레그램의 주식 돋보기 많이 봐주시고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더 하실 얘기? 네. 뭐 땡? 주말 꿀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침대 광고야? 저희 주말 편히 꿀잠 주무시고요. 다음 주에도 올게요. 자, 오늘 그 성시경처럼 잘 자요 한번 해줘. 잘 자요. 네. 안녕. 낮에 10시에 자냐? 이거 보통 저녁에 보고 잔단 말이야. 올라오는 시간이. 오케이. 아니 자기 찍는 시간만 생각해. 생각해봐요. 소비자 중심으로 생각해봐요.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추석이 다가오니까 수학의 다음 주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